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ABON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BO는 표적항암제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바이젠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현재 항암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지금 신약이 개발되고 있는 중인데 현재 화학항암제에서 표적항암제로 넘어왔었고,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에 특정 암에서는 효과가 좋지만 내성이 잘 생기고 다양한 암에 적용하기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많은 제약사들이 면역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특정 암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표적항암제이기 때문에 내성이 많이 생긴다든지 그런 단점들을 최대한 커버를 해서 표적항암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약을 ABON에서 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ABON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인데 현재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ABN401입니다. ABN401 같은 경우에는 비소세포 폐암, 위암, 간암 같은 쪽에서 발병이 되는 고형암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발병하는 이유가 CMEC라는 특정 세포들의 오작동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지금 100%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이해했는 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짝 잘못된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이제 CMEC라는 이걸 세포라고 지칭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CMEC라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HGF라는 간세포 성장 인자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세포의 성장과 생존에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전기 신호를 주게 됩니다. 자, 이런 CMEC 같은 경우에 특정 DNA를 통해서 CMS로 발현이 되는데, 이 DNA가 과도하게 많아지게 되면은 CMEC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1차적으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들이 많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이 CMEC이 그 HGF랑 결합해서 신호를 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포들의 성장 같은 것들을 도와준다라고 했는데, 이 신호가 과도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만 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신호를 차단해야겠다라고 할 때 단백질 같은 것들이 결합해서 그 신호를 차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단백질이 떨어지면서 신호를 더 이상 주면 안 되는데 계속 공급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암이 발생하고 그 암이 점점 커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암이 커지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ABN이죠. 이거 제가 오타냈네요. ABN401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백질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신경 전달 물질이 그 전기 신호를 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차단을 해가지고 항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 기준으로 비소세포암 시장에서 표적항암제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현재 면역항암제가 56%고 표적항암제가 33%입니다. 이거는 비소세포 폐암 시장에서의 비중이고요. 근데 향후 2026년이 되면은 표적항암제가 오히려 비소세포 폐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성장을 주게 되고, 2020년도보다 앞으로 면역항암제는 그 비중이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는 비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줄어드는 거는 1세대 항암제인 화학항암제가 많이 주는 거고, 면역항암제는 크게 안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들도 이 부분에서 크게 손해를 볼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표적항암제, 비소세포 폐암에 한해서는 표적항암제가 훨씬 더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항암제 시장 전망을 봤을 때 2026년도에 굉장히 큰 비중으로 비소세포 폐암 비중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거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들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들이 이렇게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무 국한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CMET 표적 치료제 타켓 환자가 25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약 50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AB형 공모 정보를 한번 보실 텐데요. 청약일은 8월 30일에서 8월 31일이고요. 환불일은 9월 2일입니다. 상장일은 그냥 9월로만 예정이 되어 있던데 보통 환불하고 일주일 정도 후에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9월 9일 전후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 하나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 228만 주고요. 총 공모 자금은 388억이 되겠습니다. 개인 청약자에게는 25%가 배정이 되고 57만 주인데 28만 5천 주가 비례 배정, 균등 배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상장 후 총 주식수는 1525만 9371주고요. 공모가 밴드는 14,500원에서 17,000원이었는데 PER 방식으로 산출해서 17,0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신청 경쟁률이 139대 1로 굉장히 저조하고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도 4.3%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공모가 밴드 최상단에 확정이 됐다라는 것은 조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PER 산출 방식도 사실 그 비교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무리수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이 공모가가 신뢰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이거죠.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916만 주 정도가 되는데 전체 물량의 60.08%가 유통이 됩니다. 상장 유통 물량 총 금액은 1,558억이고요. 그리고 40%가 넘는 물량이 기존 주주 물량이기 때문에 상장일날 굉장히 큰 매도 물량이 초반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자, 수수료는 미래에셋증권은 2,000원, 하나투자증권은 1,000원인데 이거는 선입입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은 수수료가 없고요. 환매 청구권,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공모가 기준 17,0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봤을 때 2,594억이고요. 그리고 현 장외가 코넥스가죠. 코넥스가인데 현재 코넥스가가 17,650원입니다. 공모가 대비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코넥스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2,693억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준으로 PER을 계산했을 때 12.3배 그리고 장외가는 12.77배가 되겠습니다. 비교 기업군은 28.6으로 되어 있고 동일 업종 모든 제약 바이오 업종들은 워낙 많이 올라오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128.84배인데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중복 청약이 되는 종목으로는 SK리츠, YM텍이 있습니다. 현재 저도 아직 분석은 안 들어갔는데 YM텍이 많이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청약 한도는 미래에셋증권은 1억 4천에서 2억 9천, 하나투자증권은 7천만원에서 1억 4천, 유진투자증권은 4,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경쟁자가 강한 경쟁자도 있고 기본 조건들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많은 물량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안 되고요. AB용 같은 경우에 현재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신약이 없기 때문에 PER을 계산하기 위해서 2022년도 추정 당기 순이익을 295억 2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할인율 40%를 해서 원래는 1년하고 반기 기준으로 그 기업 보고서에서는 분석을 했지만 저는 그냥 2021년도 말 기준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했고요. 그랬을 때 2021년도 현가 당기 순이익을 210억 8,6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해서 현재 공모가를 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교 기업을 선정을 한다든지 공모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신빙성,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 후에 공모자금 같은 경우에는 시설 운영자금 그리고 연구 그리고 임상 실험을 하는데 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주주 구성이 사실 ABON을 판단하는데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상장 후에 보호 예수 같은 경우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3개월 차 때 텔콘 RF 제약이라고 있는데 이 물량도 사실 크게 3개월 차 때 유통은 안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물량이 상장일날 유통이 되면서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기존 주주의 물량이 45%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3개월 차 때는 크게 매도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제 기준에서는 이거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ABON을 또 청약하기에 정말 부담스러운 게 바로 희석 가능 물량입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전환사채 전환상환 우선주가 있는데 가격으로 봤을 때 공모가 대비 33.96 최고 비싼 게 53.32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물량들이 전부 다 희석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현재보다 물량이 30.5%가 더 늘어납니다.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791억이 늘어나는 물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행사 가능한 시점을 보시면은 2000년도 3월 3일 벌써 지났죠. 2021년도 8월 23일 9월 달에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났다고 보셔야 되고요. 전화사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났는 날짜 2021년도 8월 7일 그리고 상장 후 약 2달 정도가 지난 시점인 2021년도 11월 6일부터 전환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전환상환 우선주도 이미 전환 기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증가가 될지는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주가에 따라 변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주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이것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ABON 1일부터 최근 10년간 간단하게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캡처해 와 봤고요. 상장 직전에 보시면은 그래도 한 2만원 가까이까지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 상장 이슈 때문에 그 기대감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하지만 공모가가 17,000원에 확정이 되어졌고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 과거에도 봤을 때는 보면은 약 6,600원에서 1,200원 정도에서 많이 횡보를 했습니다. 그 훨씬 더 과거로 갔을 때도 한 14,000원 정도 이상을 못 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것보다 더 웃도는 가격을 유지를 해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주식수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신약들이 정말 임상 성공을 해서 매출을 발생하기 직전까지 가는 게 아니라면은 당장은 크게 주가가 상승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상장일 날은 유통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이 아니라 하락 쪽으로 방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 때 신청했는 물량도 보시면은 하단 미만 제시했는 물량들도 꽤나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 그리고 하단 미만이 아니라 하단에 제시했는 물량들도 꽤 됩니다. 그럼에도 상단과 상단 초과에 있는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17,000원에 확정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 좀 낮춰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요 예측도 아까 굉장히 결과가 안 좋았죠. 실제로 보시면은 뭐 20대 1, 1대 1, 11대 1, 52대 1, 54대 1 다 해서 139대 1 정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ABON에 대한 결론을 내자면 모두가 3세대 항암제인 면역 항암제에 집중할 때 2세대 항암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표적 항암제의 장점을 살리려고 하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AB온에서 말하는 표적 항암제의 성장성이 더 크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첫 주력 제품인 AMB죠. 계속 헷갈리네. ABN401이 긍정적으로 개발될 경우에 AB온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여담인데 FDA에서 AB온의 그 치료제를 사용을 했을 때 그 부작용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를 했는 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약만 개발된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표적 항암제 분야에서는 약간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장일날 기준으로 봤을 때 유통 물량이 너무 안 좋고 상장 후 희석 가능한 물량도 부담이 됐고 수요 예측 결과로 봤을 때 청약을 하기에는 불안 요소가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는 패스를 할 예정입니다. 신약을 안정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수십 배의 수익을 줄 수 있겠지만 당장 개인적으로는 투자 의사도 전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말 그대로 투자 관점으로 청약은 하지 않고 주가가 큰 하락이 와서 한 13,000원 13,000원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13,000원 정도까지 온다면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얼마라도 넣어놓고 그냥 방치시켜 놓는 그런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바이오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터질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이제 항암제 그리고 표적 항암제의 단점을 커버해서 만드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임상을 성공하고 신약이 출시가 됐을 때는 확실히 좋은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상 AB온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 드려 봤고요. 다들 늘 얘기 드리지만 제 의견은 제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좋은 전략으로 청약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